얼마 전 잼투리님 영상이 올라왔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아파트 매도에서 QQQ 20억 풀매수.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할까? 종잣돈이 모이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검증된 자산 형성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루트를 통해 부자가 된 분들도 많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목돈을 쥐고 있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집 대신 QQQ나 QLD라는 성장 자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그렇다는 뜻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겠죠.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내 집 마련의 가치를 절대 낮게 보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네에서 가족이 안정적인 터전을 잡고 산다는 것은 수익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QLD에는 없는 가치죠. 아이가 있거나 주거 기반이 시급하다면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은 그 어떤 금융자산보다 클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영상의 질문은 집이 좋은가 QQQ QLD가 좋은가 라는 수익률 대결이 아니고 자산을 키우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까를 고민해 보려는 것입니다. 보통 집을 사기 전에는 누구나 머릿속으로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죠.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매달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내 재정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지를 다각도로 고려할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머릿속 시뮬레이션으로만 돌려보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돈에 대출을 끼고 마침내 집을 사게 돼요. 그리고 보통은 내가 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집을 사고 나면 돈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거대한 레버리지가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원리금 때문에 현금 흐름이 조여지고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합리해도 쉽게 그만둘 수 없으며 이직이나 사업 같은 새로운 도전은 감히 꿈도 꾸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기라도 맞물리게 되면 그 생활비와 이자의 압박은 매달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 정도로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부동산 레버리지는 단지 자산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유와 선택권에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을 사기 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의 리스크였겠죠. 하지만 숫자로 계산해본 예상치와 실제로 내 일상에서 매달 마주하며 온몸으로 겪어내는 체감 리스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로 다가올 거예요. 머리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리스크가 현실에서는 내 일상과 심리를 매일 죄어오는 무거운 압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집을 사서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주식으로 자산을 키우는 것이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실체가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며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내 자산이다라는 든든한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주식은 화면 속의 숫자로만 존재하고 매일 실시간으로 등락하며 매도해서 내 통장에 현금으로 꽂히기 전까지는 온전한 내 자산이라는 안정감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멘탈을 지켜내기가 훨씬 더 까다롭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자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확실한 상급지라면 장기적인 가치를 증명하겠지만 어중간한 입지를 가지고 단순히 부동산이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큰 대출을 끌어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겁니다. 집은 사는 순간부터 세금과 수리비, 관리비가 계속 발생하죠. 단순히 우상향한다는 믿음 하나로 접근하기엔 내 일상에 미치는 현금 흐름의 압박이 작지 않아요. 주식이 무조건 더 낫다는 뜻도 아닙니다. 둘 다 자산을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확실한 상급지가 아닌 애매한 입지의 집을 무리해서 사느라 내 일상이 매달 옥죄는 상황이라면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 주식을 활용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대출받아 사는 것과 QLD를 매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전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자산의 움직임을 확대해서 가져간다는 레버리지라는 관점에서는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파트의 레버리지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내 일상의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반면 QLD의 레버리지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대신 계좌 안에서 매서운 가격 변동성으로 나타나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사실이
사실이 계좌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QLD의 레버리지가 절대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변동성에 따른 복리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일반 ETF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수수료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화려하지만 가파른 하락장이 찾아오면 계좌의 반토막 혹은 그 이상 나가는 폭락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할 거예요. 내 자산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극심한 심리적 공포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아파트의 레버리지는 내 일상 속 현금 흐름을 조여오고 QLD의 레버리지는 내 계좌 안에서 심리적 공포를 조여옵니다. 여기서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주식 투자 경험이 아예 없는 분이라면 저는 집 대신 주식을 사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을 위해 종잣돈을 모아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단단하게 돈을 모아오셨을 거예요. 원금 손실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면 멘탈이 무너져 하락장에서 손절을 하고 결국 투자도 일상도 모두 망치게 될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평소 주식 투자를 꾸준히 병행해 오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주식의 변동성을 이미 몸소 경험해 봤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왔다면 그만큼 내 일상과 심리가 단단하게 안정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장기 투자를 끝까지 이겨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장 자산을 활용해 자산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죠. 집을 살 수 있는 것과 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을 사는 가장 좋은 시점은 무리해서 겨우 살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집을 사고 나서도 내 삶의 선택권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입니다. 대출 원리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못하고 가족에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번듯한 집은 생겼을지 몰라도 삶의 폭은 좁아진 것이겠죠. 반대로 집을 사고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계속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거예요.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면 집을 사는 게 맞고 주거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자산 체급을 키워야 할 때라면 성장 자산을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가족의 편안함을 위한 집이라면 수익률로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남들이 사니까 혹은 언젠가 오를 것 같아서 내 삶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선택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단단한 투자와 자유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